제5강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각종 대명사 그리고 전치사를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대명사는 this, 이것, that, 저것, 지시대명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시대명사 this를 하는 거 후토스를 합니다. 후토스. 이거 this입니다. 지시대명사. 이걸 이 지시대명사는 말이죠. 아까 인칭대명사 처음에 명사꼴에다가 타워를 붙여가지고 정관사 그 앞에 아우를 붙여 3인칭 대명사를 만들었고 이 지시대명사 this는요 여기다 또 타워를 붙입니다. 타워.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붙여 쓴다는 얼마나 경제적이고 디스 타워를 또 붙입니다. 여기다 붙입니다. 이건 떨어져 나가버렸죠 이제. 떨어져 나가버렸죠 이거는 이제.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래 차이가 나니까. 차이 얘하고 이제 차이가 나네요. 타워를 붙였어요. 타워를 다 붙였잖아요. 이렇게 딱 붙이고 나니까 얘도 이제 뭔가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아우이 아우 하니까 남자의 색깔잖아요. 여자는 아로 하자면 남자는 오로 말했죠. 오스 오로. 그래서 이거를 전부 오로 바꿉니다. 남자는 이제 발음상 그런 겁니다. 발음상 부분도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를 오로 남자를 바꿔줍니다. 이게 아까 아우토스 할 때는 계속 하다가 이제 하나 더 붙으니까 그걸 전부 바꿔줍니다. 오로 바꿉니다. 오로 바꾼 거지. 이렇게 있으면 오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도 바꿔야 되겠죠? 얘가 바꿨으면 얘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얘하고 얘 같으니까 이것도 오로 바꿉니다. 중성도 얘들 다 오로. 남자 따라가가지고 남자들 지금 따라간다 이렇게 바꿨어. 이것도 같아야 되니까 얘하고 얘 같으니까 얘도 또 바꾸면 여기까지. 이게 사실은 오나 신경 쓸 필요 없는데 타워는 더 붙으면 그게 중요한 건데 이거 바꿨습니다. 이거 그대로 뒀어요. 이거 같아야 되니까 바꿨습니다. 그렇게 인칭대명사 3인칭 대명사 앞에 타워를 하나 더 뒀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했죠. 축격은 조심하라고 자주 쓰는 거. 이거 후토스가 됩니다. 아까 앞에 더 있잖아요. 호해토도 후토도 이것도 하우테가 됩니다. 타워가 떨어져요. 하우테가 돼. 하우테. 이건 투토 그대로 있어요. 축격만 그러니까 복수 이것도 또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우토이니까 하우토게 됩니다. 이거 오로 다 바뀌어 하우토이. 여자도 하우타이 됩니다. 하우타이. 호해토로 바뀌듯이 이거도 나머지는 관계없어. 호해토 호이하이타가 정관살 때 바뀌듯이 이것도 타워가 떨어져가 감기시험 같다고 생각하는데 타워가 떨어져가 이거 타워 떨어져 그런 생각이 편합니다. 뒤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남자 중성 오로 바꿔주고 그죠? 그러면 명사 그거 따라 똑같이 성숙이 되면 형용사 명사꼴에다 타워를 붙이면 정관사 그런데 주격만 호해토 호이하이 그 타워가 감기식으로 바뀌었다. 그 앞에다가 정관사 원래라도 정관사도 아우를 붙이면 3인칭 남성 여성 중성 3인칭 대명사 그 앞에다 또 타워를 붙이면 지시대명사 디스 근데 알파 이거 R을 O로 남자라고 바꿔줬는데 주격은 후토스
하우토스, 하우테. 그 다음에 후토이, 하우트. 하우타이. 후토이, 하우타이. 요것도 타오로 바꿔줬다. 남자, 여자. 주격에만 타오를 강기식으로 바꿔줬다. 예. 이게 지시대명사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따로 주장 없죠? 하나, 타오, 아우, 타오. 지시대명사 끝났어. 그 다음 두 번째. 때때가 있으니까 저것 할 때. 이거 에케이 넣습니다. 에케이. 그러면 여기 또 뭐다 붙이시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뭐 좁을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됐다. 에케이 넣었어. 에케이. 이거는요. 원래 지도록 갑니다. 이걸 앞에 싹 지웁니다. 이것도 다 지우겠죠? 원래대로 에케인을 붙여줍니다. 에케인. 그건 좋죠. 뭐 에케인 붙이면 규칙이지 뭐. 제가 너무 활용을 많이 했으니까 얄미 없어요? 이게 다 지웁니다. 원래대로 갑시다. 원래대로. 원래대로 됐죠. 다 지우고 여기도 이것도 지우고 원래대로 갑시다. 너무 많은 걸 써. 묶어요. 이게 싹 지우면 되죠? 원래 의미를 들어갑니다. 원래대로. 초심으로 돌아갔어. 자, 이걸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명사 의미를 제가 반드시 요라고 그랬잖아요. 다 지었습니다. 다 지우고 나면 플러스 이게는 오이 됐죠? 다 됐죠. 예. 여기다가 에케인을 붙이면 된다. 쭈쭈쭈쭈 붙이면 돼. 여기도 에케인. 그러면 에케인입니다. 여기도 에케인. 에케노이, 에케논, 에케노이스, 에케노이스, 에케넨, 에케네스, 에케넨, 에케나이, 에케논, 에케나이스, 에케노, 에케누, 에케노, 에케논, 에케나, 에케논, 에케나이스, 에케나. 여기는 온이 떨어졌죠. 지금 떨어졌죠. 뭐 부타는 떨어지나. 그래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 에케인을 붙여놓으면 됐다가 돼요. 됐다. 저것은 의, 에게, 들의, 들에게, 들을 이런 식으로. 남성, 여성, 중성. 이게 됐다 지시대명사입니다. 너무 쉽죠? 예. 여기까지 지금 지시대명사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뒷사와 됐대서. 자, 그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를 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는요, 오히려 작품이 줄어듭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걸 나중에 혼자 하시면 이거 뭐 설필요도 붙이고 떨어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는 다 지워봅시다. 이렇게는. 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이것도 명사니까. 관계대명사. 이제는 명사. 명사꼬리. 명사꼬리가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명사, 선행사가 있거든. 얘는요. 이거 전부 관계식을 붙여줍니다. 기식을 붙여줍니다. 오히려 이거는 이제 여기다 기식을 붙여주는 거죠. 기식, 관계식. 자음을 하나 넣고 싶어서 이렇게 허를 넣는다 이 말이죠. 기식을 하나 다 해야지. 이제 오히려 줄어들었죠. 기식 하나 정도 해주면 이 관계대명사는 오히려 관계대명사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찍습니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래 놓고 악센트를 붙인다. 이제 관계대명사 허를 다 붙여줬죠. 악센트를 호스도 여기 악센트 앞에 표시해줍시다. 악센트 앞에 다 붙이죠. 그 다음에 우는 여기다 서컴플렉스. 이거도 오도 서컴플렉스 장모음을 때려요. 이건 악센트. 이거도 호스 어디
여성인들 여기도 악센트, 여기도 악센트겠지. 여기 서컴플렉스 짱모나 서컴플렉스. 여기도 서컴플렉스. 여기도 서컴플렉스. 여기는 단모음이니까 악센트. 여기는 이중모음이니까 서컴플렉스. 여기도 이중모음이니까 서컴플렉스. 여기는 악센트. 그다음 복수에 여기는 이중모음인데 불구하고 주격은 악센트입니다. 악센트. 요거는 서컴플렉스. 뭐 좀 복잡해. 요것도 서컴플렉스. 요것도 악센트. 요거는 악센트. 이거는 저거는 뭐 악센트는 악센트. 여기는 악센트입니다. 기식을 표시하고 뒤에 악센트를 찍어야 되니까 여기도 서컴플렉스. 여기도 서컴플렉스. 여기는 그냥 악센트입니다. 단모음이니까. 요것도 그냥 에큐트겠죠. 요거는 서컴플렉스. 요것도 서컴플렉스. 요거는 악센트겠죠. 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휘치. 됐다. 이거는 호스, 호이스, 호스, 호는 또 이게 호스라 이거 해 그러면 호해토 그러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정관사 호해토 해가지고 이게 악센트가 있잖아. 악센트. 여기는 뭐가 있냐면 기식과 악센트가 있다. 정관사일 때는 이게 떨어져 호마 붙이도 악센트가 없잖아요.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오히려 기식으로 관계대명사를 해결해보는 명사꼴에다가 자, 이 관계대명사는요. 원래 관계대명사는요. 선행사에 대해서 성수만 맞췄습니다. 이게 잘 기억해야 돼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명사가. 꾸며져 이거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듯이. 여기는요. 성수만 맞으면 이걸로 명사는 격이 있죠. 격. 격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데는 격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관계대명사가 앞에가 선행사가 명사 성수만 남성과 수만 맞으면 이 관계대명사가 지금 꾸며진다 이 말이죠. 격은 꼭 안 맞춰도 돼요. 이래요. 이 격은 말입니다. 앞에 선행사 격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선행사를 맞춰야 돼. 이거는 관계절에서 여기에 그 뒤에 관계대명사 이끄는 그 절에 격을 취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관계절에 요구되는 그 동사에 요구되는 소유격이면 관계대명사 소유격입니다. 선행사가 목적격이라 그래도 안 맞아도 되는 거죠. 관계절에서 요구하는 격을 칩니다. 그래서 성수만 맞추면 된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사가 성수 바로 앞에 보통 있습니다. 그 앞에 있으면 찾아가면 되죠. 자꾸. 너무 먼 경우는 좀 드물죠. 그럼 혼란스러우니까. 단 선행사가 이게 소유격이나 역격 소유격이나 역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계절에서 이 동사에 이 관계에 해당하는 명사가 이게 목적격이 와요. 목적격이야. 무엇을 사랑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 목적격이 올 때는 이거 격을 맞춰줍니다. 그때는 선행사하고 격이 같아요. 됐죠?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성수만 맞으면 됩니다. 관계절에서 필요한 동사에 필요한 격을 취한 관계절. 선행사하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영어는. 근데 관계절에서 격이 목적격으로 지금 그 동사의 목적격으로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선행사가 해당되는 게 만약에 이 소유격과 역격이라면 이것은 관계대명사의 격을 목적격이 되면 역격 관계대명사도 그 선행사가 소유격의 역격이면 관계대명사도 소유격이나 역격을 맞춰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건 하나 조심하십시오. 관계대명사의 격은 선행사의 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관계절에서의 격을 사용합니다. 둘째, 앞에 선행사가 소유격이나 역격이고 뒤에 관계절에서 목적격으로 쓰이면 그때는 앞에 선행사의 소유격과 역격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쉽게 관계대명사는 액센트가 그 기식이 있는 게 다르고 액센트까지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격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 성수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 관계대명사래요. 그리고 또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제기대명사가 있습니다. 제기대명사는 것은 자신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제기대명사 여기까지 하고
제기대명사는 주격이 없죠. 주격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소유격과 역격과 목적격만 제기를 쓰는데 주격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태를 쓰면 되니까 주어를 할 때. 이때 이거 이제 다 끝내야 되겠죠. 이거 뭐 원래 의미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떼내고 원래대로 명사로 따라갑시다. 다 떼내요. 다 떼내요. 설경만 몇 개만 했다. 그럼 제기대명사는 다 떼냅시다. 이제 자꾸 줄여드네요. 아까는 계속 붙여가고 하더만 이제는 줄여들어가지고 차이만 하면 되니까 소유격과 역격만 하면 돼. 이게 제기대명사 할 때 이게 제기 자기한테 들어온 대명사를 쓰는 거니까 이게 1인칭에 했던 여기다가 해마우를 붙입니다. 해마우 해마우 여기다 해마우 맞추겠죠. 딱 이렇게 맞추죠. 여자는 세아우로 붙입니다. 어디가 붙었어? 관계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을 해야 되죠. 1인칭, 예, 1인칭, 2인칭, 이건 또 1인칭, 2인칭 관계 제기대명사니까 2인칭을 해야지. 이거는 3인칭. 이때 1인칭, 2인칭, 3인칭을 하는데 이 필요가 없어졌네요. 이거는 이거 하나 가지고 합니다. 음성의 변화 하나 가지고 합니다. 대신 다르게 맞춥니다. 여기 우, 온, 여기 온, 어이스, 어스. 그냥 이거 보고 판단할 일일이 쓸 필요가 없는데 여부 해먹으려고 돼. 예. 대신 앞에다가 1인칭 관계되면서 소유격하고 역격하고 목적할 때 해마우를 붙였다. 해마우가 아니고 해마우 2니까 해마우 2 쭉 여기는 세우마투 이거는 세아우 쭉 붙입니다. 세아 이게 이 세가 여자가 에고 에모 에메할 때 남자 내가 할 때죠. 세 할 때 당신 했죠. 쉬, 수, 소이, 세 했잖아요. 이거는 3인칭 할 때는 해 아우트 이거는 해 아우트 이거는 세 아우트 이거는 해 마우트 이거 되죠. 이거 쭉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렇죠. 이름에서는 뭐 크게 많이 쓰지 않는데 하시려면 나잖아요. 에고, 에무, 에무이, 에메 할 때 쉬, 수, 시수, 소이, 세 이거는 해부터네요. 아우트 앞에다가 아우토 앞에다 붙이는 대로 M 아우토 앞에서 이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상호대명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기대명사라고 그러죠. 이거는 제기대명사. 이제 상호대명사. 상호대명사는 서로서로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 없습니다. 이제 보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상호대명사. 상호. 그러니까 이게 복수만 있으니까 이거는 복수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제 두께기 살아나겠죠. 자, 여기 살아났어. 여기 알렐만 붙이면 됩니다. 알렐. 알렐로이, 알렐론, 알렐로이스, 알렐로이스. 서로. 이건 가끔 나옵니다. 여기 여성이니까. 이건 또 아까 1인칭, 2인칭 상원이 중이니까 여기는 남녀 중으로 가야 되겠죠. 이건 이거는 어이스. 여기다가도 알렐. 여기도 알렐. 서로 복수가 되니까 남성, 여성,
중성.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게 명사음에다가 타워를 붙이면 정관사가 되고 타워 앞에 아우를 붙이면 3인칭 관계대명사가 되고 그 앞에 타워를 또 붙이면 지시대명사 디스가 되고 그 다음 다 떼고 명사음에다가 강기식을 하고 악센트를 주면 관계대명사가 되고 관계대명사는 관계절이 요구하는 격을 취한다. 선행사 격을 따르지 않고 단 관계절에 목적격이 있을 때 선행사가 소위격이고 역격이면 그 격을 맞춰준다. 그것까지 하지 말고 관계대명사는 성수만 선행사와 맞추면 된다. 됐습니까? 알레를 복수니까 알레를 붙이면 되고 됐든 지시되면 에케인을 붙이면 되고 됐죠? 아까 재개대명사 같은 데는 햄아우투 붙이고 세아우투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해아우투를 붙이면 된다. 그건 소유격이가 역격만 했다. 재개대명사는. 그 다음에 상호대명사는 복수인데 알레를 붙이면 된다. 여기까지죠. 대명사는 어디까지 했죠? 이제 의문대명사하고 부정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부정은 낫다의 부정이 아니고 정하지 않다는 뜻에서 부정대명사입니다. 그거는 이제 또 아예 모양을 바꿔버려요. 그런데도 그 규칙을 따라가는 게 아주 절묘하게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대명사를 해보겠습니다. 의문대명사하고 똑같은 게 이제 부정대명사인데 부정 낫다가 아닙니다. 정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관사처럼. 이것도 남성, 이거는 여성이 같습니다. 중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단수가 있고 이거 주격, 속격 있겠죠? 역격, 목적격, 대격이 있겠죠? 이것도 주, 소, 여, 목이 있겠죠? 여기 쫙 나누면 이게 왜 이렇게 단수고 어떻게 복수겠죠? 남녀가 이게 같습니다. 이거는 티스입니다. 악센트입니다. 그 다음에 티노스입니다. 그 다음 티니, 티나, 뭐 티난다 그죠? 이렇게 막. 그럼 티네스, 이거 분사를 하면 좀 비슷합니다 이게. 티네스, 티노, 뭐 닮았잖아요. 그 다음 티스, 그 다음에 티나스. 티나스 여자 닮았죠. 이건 전부 악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악센트가 중성 T 좀 줄여들었네 T. 그 다음 똑같네. 이건 똑같아야 되니 똑같을 수밖에 티노스. 이 티노스 해야 됩니다. 티노스 똑같아. 그 다음 티니 이거 똑같아야 되니까 뭐가 티니. 그 다음은 T 똑같아야 되니까 얘하고 얘는 항상 같아야 돼. 그 다음 중성은 티나. 아까 티나. 여기 앞에 악센트. 그 다음 티노. 이건 똑같아요 항상. 소이게 복수는. 그 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티스. 똑같아야 돼. 역적 것으로. 그 다음 이거 주격과 목적이 같으니까 이것도 티나겠네요. 됐죠. 이게 어문대명사. 뒤에는 어문표가 오겠죠. 무엇이냐, 누구냐, 이거 티스. 그럼 티, 그거 중성은 무엇이냐, 남자, 여자, 누구냐. 보통 그 남성명사니까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이거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누구냐, 무엇이냐, 이렇게 돼요. 이게 어문대명사입니다. 앞에다 악센트가 다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어문대명사. 이 부정대명사는 어떤이랍니다. 이게 아니 불자에도만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안 정해졌으니까 부정이 어떤 것, 어떤 사람 이런 부정대명사입니다. 노, 낫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요 악센트가 전부 뒤로 옵니다. 어디가 버렸어요? 네. 뒤로 가야 되는데 없어요. 악센트 찍을 때. 이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떨어지고 뒤로 가면 되겠죠. 이제 부정대명사. 어떤을 할 때는 앞에 힘을 꽉 안 준다는 거죠. 앞에 힘을 꽉 주면 묻는 거다 이거죠. 근데 앞에 힘을 쫙 빼고 뒤에다 힘을 딱 주면 이거는 그냥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무엇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뭐 이래. 이거 떨어지고 이게 뒤로 가겠죠.
T는 뒤로 가죠. 이게 떨어지니까 갈 수 없이 뒤로 가겠죠. 이게 떨어지 뒤에 힘을 줘야 되니까. 이것도 모음이 있으니까 뒤에 가고 이건 없으니까 떨어지면 끝나겠네요. 당연히 이거와 이거는 맞죠. 이것도 떨어지니까 뒤로 가고 이것도 떨어지면 이게 서컴플렉스가 돼야 돼요. 예, 이것도 떨어지니까 서컴플렉스. 이것도 떨어지면 뒤로 가겠죠. 이것도 떨어지면 뒤로 가겠죠. 이것도 떨어지면 뒤로 가겠죠. 이것도 떨어지면 뒤로 가고 이것도 뒤로 가죠. 됐습니까? 이게 어떤이라고 나타내는 부정대명사. 어떤 사람? 어떤. 너무 쉽죠? 앞에 있으면 어면 되면서고 뒤로 가서 뒤. 무엇이냐가 어떤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는 뒤로 가는 기가 데가 없죠. 그냥 어떤 거는 물 때는 힘을 안 준다. 뒤에 살짝 준다 있어도 몸이 두께니까. 그런데 어문을 물 때 확! 앞이 있는데 확! 이게 부정대명사 어떤이라는 거. 여기까지. 네. 그래서 대명사는 다 했습니다. 결국 명사 걸 가지고 붙였다 뺐다 하죠. 계속 더 붙이다 나중에는 관계식만 붙이기도 하고 그죠. K를 붙인다든지 그죠. 새, M 이런 걸 막 붙이고 해 이런 걸 붙여서 저기 대명사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대명사는 별 문제없이 해결되고 이제 중요한 걸 하는 전치사. 전치사 이거 헬라어는 전치사가 참 발달되었습니다. 전치사 동료들 쓰지만 동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 뜻을 묘하게 만듭니다. 전치사. 자, 전치사는 보통 학교 다닐 때 이름 많이 배웠죠. 이거 이렇게 놓고 한번 넣어봅시다. 영안에 들을 때는 n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가면 이거 플러스로 그럽니다. 플러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가면 아포라 그럽니다. 아포.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에이스라고 그럽니다. 에이스 많이 씁니다. 여기서부터 나와 이것도 많이 쓰면 에클 튀어나옵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여기는 쭉 관통하면 이걸 디아라 그럽니다. 관통하는 거. 여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에 딱 있으면 우리 온이 에피라 그러죠. 에피. 요 밑에 딱 붙어 있으면 히포라 그럽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아나라 그럽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카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붙어 있으면 이걸 파라라 그럽니다. 파라서. 파라. 그런데 이 두 위에 있으면 이건 페르 둘레 주위에. 페르라고. 그런데 여 넘어 있습니다. 이거 휘페르라고.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졸티다. 굉장히 위에 이게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관계없이 여기 메타라는 게 한 개 있습니다. 메타 함께 뭐 후에 메타. 메타는 다른 말 쓰죠. 이거는 이해가십니까? 이게 전치사입니다. 안에 있으면 n, 이 표면까지 가면 플러스 향하여, 여기서 나가면 아포, 요거 몸으로 s부터, 요로부터, 그 다음에 양안절까지 플러스가 쑥 들어가면 에이스, 피스투 에이스 예수님이라든 예수를 믿는다 때 에이스를 씁니다. 에크, 죽음에서 나왔다 에크, 에크. 안에서 밖으로, 아포는 요서 밖으로, 요로부터. 그럼 바로 위에서는 에피, 뭐 뒤에. 피스트 에피 그러면 그 근거를 했습니다. 이런 거. 휘표는 그 밑에 아래. 카타는 아래로. 절벽처럼. 아나는 올라가는. 아나바이는 위로 올라가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두구로 올라가는. 아나바이 올라가시는. 휘페르는 차후에 초월한 거. 파라는 파라솔 옆에 있는 거. 페리는 둘레이. 곁에 있는 건 파라솔이고 페리는 페리오 둘레이 있는 거. 메타는 보통 소유권 함께 목적기물 후에 메타 이래서. 그리고 이게 메타. 이게 소유격 2개 있고 4개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가 되고 후에 또 있는데. 아 디아. 보십시오. 두 개의 격을 어떤 뜻이에요? 두 개 디아. 이것도 2격과 4격이 있는데 2격은 통하여가 되고요. 통하여입니다.
사격계가 목적계가 오면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객이 무엇이 오냐에 따라 명사 틀립니다. 함께. 이것도 보통 여기는 삼격, 여기는 삼격이에요. 속격. 앞으로 이거는 아마 목적격이고 에이스도 목적격이고 휘포는 격이 제가 대단히 꼭 정해지면 이게 거의 정해져야 돼. 이거다 이렇게 뭐 이 정도. 다른 거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뜻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제지사라는 거는 말이죠. 명사의 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 명사의 격에 혼동되지 마십시오. 이게 목적격이라고 이거 메타 이거 얼 함께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요. 소유격이 명사가 오면 이걸 뭐뭐와 명사와 함께 이래 되죠. 이 안수로 푸는 것 같으면 오면 사람과 함께 이래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 누구 후에 부활 후에 이게 목적격을 이 부활이고 목적격에서는 부활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통하여 때문에 명사는 뒤에 명사를 전치사가 결정해서 뜻이 정해진단 말이죠. 우리 자꾸 명사가 중일 때 조심하라고. 명사를 다른 게 아니고 그 명사의 격은 전치사 때문에 정해지고 그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겠지만 주로 많이 쓰는 이건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말 번역하기가 너무 난감해요. 그래서 우리말이 말미암아 하도 안 되면 제가 자꾸 웃잖아요. 말미암아 참 말미암은 뜻이 많습니다. 뭐 애터도 말미암고 아파도 말미암고 뭐 하다 보면 뭐 디아이가 목뒤에 통하여 이께서도 말미암 통하여 우리말로 이랬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미암 이게 나중에는 막 뒤죽박죽이 막 섞여요. 그런데 전치사만 알아도 이게 전치사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했을 때 성령 안에서 충만 N을 쓰거든요. 그러면 전치사 오잖아요. 그거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당연히 충만한다는 거. 그때 제가 중간태로 해가지고 수동이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라죠. 중간태가 저는 중간태로 해서 가지고 성령으로 성령께서 막 충만해 준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서 당연히 완전해지는 거죠. 우리말 명사로 돼가지고 완전 완전 성경을 완전 왜곡시켜 버렸는데. 엠프노마티 성령 안에서 이건 갈로에가 그건 없어도 돼요. 그냥 동사의 명령을 수동태라지면 중간에 완전하게 전하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죠. 완전함을 받으라. 무슨 완전함을 받으면 지가 해야지. 그러면 이게 충만해져라. 그 가만히 있으면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지. 전치사를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번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이 전치사가 동사 앞에 붙습니다. 아주 뜻이 묘해집니다. 우리말은 번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에이스 에르코마 에이스잖아. 에르코마 에이스 안으로 오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그 집에 들어갈 때 에이스 에르코마 정확하게 쓰죠. 안 그러면 집을 10개월 쓰고 에르코마 에이스. 아주 이걸 누가 잘하냐면 사도 바울도 이걸 정확하게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하고 사도 바울 쓰신 분들이 전체사 유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동사 앞에 이거 전치사를 써가지고 계속 같은 말인데 단어를 자꾸 바꿔서 막 제가 미치겠어요. 힘들었어. 안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전치사 써가지고 다른 뜻이 있나 했어요. 이제는 안 찾아. 처음에 엄청 찾았죠. 이제 그 앞에 선행 전치사 한전대 대제가 뜻을 막 적어놨죠. 이제.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무척 화려합니다. 어서답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간결한 글을 씁니다. 정확하게 전치사를 많이 써서 분명하게 글을 씁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